그랬을 때 요 P와 Q, A, FA와 B, FB라는 점에 대해서 이러한 값을 하나 따져봤어요. 뭘 따졌냐면은 B-A 분의 FB-FA라는 이 비율의 값을 따져봤습니다. B-A 분의 FB-FA. 많이 보내요, 어서. 그죠? 뭐예요? 기존 알고 있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식이랑 똑같아요. 의미, 말이 좀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졌던 B-A 분의 FB-FA를 갖다가 X는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부릅니다. 기존에 알던 수식하고 같은 수식인데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균 변화율이 뭔지를 배웠고, 그럼 앞으로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끝? 평균 변화율 끝.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자잘한 용어들이 있어요. 자잘한 용어들이 뭐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B-A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B-A를 갖다가 우리가 뭐 기존에 여러분이 알던 명칭, 기울기 명칭으로는 약간 X의 변화량 이렇게 증가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기호로도 실제로 이런 기호를 쓰긴 쓰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큰 세모? 델타 X라고 읽는데 중학교 애들이 예를 들어 뭐 이제 그런 데서 봐서 기울기에서 델타 X, 델타 Y를 보면은 걔네들은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이렇게 아마 읽을 거고, 근데 이제 미분 넘어가서 배우신 분들은 요걸 읽을 때 X의 변화량을 읽어도 누가 막 때리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X의 증분, Y의 증분이라는 말을 쓴다. 짜잘한 용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이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는구나를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니까 기존에 이 수식이 우리가 알고 있던 뭐냐면은 기울기 구하는 수식이에요. 그럼 왜 똑같으냐?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게 맞아요. 근데 니네가 저학년 때는 미분이나 이런 걸 안 배우니까, 극한 이런 걸 모르니까 안 가르친 것 뿐이고 그 말 자체를 그냥 하나만 가르친 거죠. 실제로는 이 수식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만 가르친 거야. 기하학적 의미만. 끝. 옆에 있는 이 식은 뭡니까? 이 식은 잘 보니까 B-A가 델타 X거든요. 그러면 B 자리에다가 A 더하기 델타 X 넣으면 되잖아. A항에서 상관없잖아요. 그럼 넣어봤어요. 얘는 델타 X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요. 바꿔 쓴 것 뿐입니다. 대단한 식이 아니죠. 잠깐 봐둘 필요가 있는 거는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할 일은 없는데, 계산을 평균 변화율은 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 가서 바로 이제 배울 것 때문에 잠깐 이 꼴을 구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다 잘 구해요. 못 구하신 분은 없어요. 됐고, 이 단원의 제목 미분의 개수자가 붙은, 자, 미분계수.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우선은 미분계수라는 말을 먼저 등장시키기 전에 원래는 교과서나 이런 데에는 우리가 지금 먼저 배운 게 평균 변화율.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르친 이유 자체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하냐? 순간 변화율을 구합니다. 순간 변화율. 근데 그 순간 변화율이 다른 말로 뭐야?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순간 변화율.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을 배운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이 전반부 내용을 할 때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좀 써요. 근데 뒤로 가면 이제 안 써요. 다 미분계수라고 말하지 순간 변화율이라고 안 해. 이 도입할 때만 얘가 이제 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렇게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평균에서 순간으로 넘어가는 거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균, 순간, 아마 과학 시간에 물리나 이런 시간에 어서 주워들은 적이 있을 텐데, 평균은 시간을 두고 따지는 게 평균인 거고요. 순간은 한 시각을 보는 게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에서 순간으로 넘어갈 때의 차이점은 그러면
그 평균이라는 건 이제 시간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아까 x의 어떤 변화량, 증분이 있었잖아요. 이만큼. 이만큼의 이 증분을 갖다가 점점 좁혀나가는 겁니다. 점점 좁혀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작게 하다가 0에 가깝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가깝게? 그게 극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배우려고 앞에서 극한을 배운 겁니다. 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뭐냐? 우리가 앞에서 평균 변화율이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b-a분의 fb-fa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b-a를 갖다가 델타 x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한 식이 요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델타 x라는 간격을 점점 작게 해서 0에 가깝게 하자. 그럼 그게 뭐다? 그게 순간입니다. 그게 순간. 그게 순간 변화율이 되겠고, 그럼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식으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요. 그때 이동 순간 갖다 그냥 쓴 거라고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 봤다시피 예식이 델타 x나 델타 y라고 써있잖아요. 델타 x가 0으로 할 때 델타 x면 델타 y 이렇게 써도 된다.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고, 어떤 순간이냐? 지금 a에서 b까지, 다시 말하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에서 그 델타 x를 0으로 보냈으니까 a라는 순간에서의 변화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갖다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수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순간 변화율 수식에서 주로 이제 이 델타 x를 수학에서 굉장히 좀 작은 양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h를 좀 많이 씁니다. h. 그래서 이 두 번째 써 있는 이 두 번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에서 델타 x를 이대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잘 안 쓰고 h로 바꿔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주로 바꿔서 많이 쓰고, 얘가 보다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겁니다.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식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가 목적이 아니고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꼴 변형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수식, 순간 변화율에. 자, 이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고, 우리가 이제 순간 변화율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순간 변화율은 동의어예요. 수학적 동의어. 뭐냐면은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얘를 나타내는 이건 이제 수식이고요. 수식. 수학적 기호로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나타내냐? 이거.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갖다가 수학적 기호로는, 지금 이게 함수 y는 fx에서잖아요. 그죠? 뭐 이거 다 예습해 보신 분들 뭐 어디서 들어봤죠? f 위에다가 작대기 긋고 프라임 a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읽을 때는 f 프라임 a, 그냥 기호를 읽으면 f 프라임 a고, 의미는 뭐냐?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예요. 미분계수라고, 미분계수라는 의미다. 알겠습니까? 뭐 뒤로 가면 이렇게 의미를 담지도 않아요. 그냥 f 프라임 a 끝이죠. 뭐 그냥 익숙해지시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자, 순간 변화율식이 두 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평균 변화율식이 두 개 아니냐? 그죠?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 형태를 가지고 요렇게 대표적인 꼴을 하나 봤잖아? 그럼 이제 요 형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순간 변화율의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b가 점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b가 a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써보시면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a 하면은 얘도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b는 뭐야? a, b는 지금 상수 아니야, 상수. 그죠?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상수 잡혔던 건데 순간 변화율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따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B라는 게 굳이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B는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B 자리만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변수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B 자리만 변수로 바꿔서 X 바꿔주시면은 요게 이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의 대표적인 이제 정의식 두 번째 거.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수식을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는 다 외우자 이런 거 이제. 이거 못 외우고 있어. 많이 써서 외우셔야죠. 근데 완전 처음 해보시면 많이 써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자,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기하학적 의미가 있었어요. 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거든요. 그럼 순간 변화율은 뭐가 되냐?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아까 A에서 여기 B까지 A 더하기 델타 X까지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 결국에는 이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점점점 줄였어요. 밑에 그림처럼. 델타 X를 0으로 가깝게 해요. 점점 A에. 여기 바뀌었어요. 좀 더 가깝게 해요. 여기요. 바뀌었어요. 좀 바뀌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계속 오다가 델타 X가 가까워지면 그때 요 이제 핑크색이었던 직선이 노란색에서 점점 해가지고 어떤 직선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직선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접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 X는 A, 다시 말하면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라고 쓰시면 다음 시간에 작살납니다. 당연히 작살나요. 왜? 아니 직선의 기울기도 있고 접선의 기울기도 있는데 당연히 기울기라고 쓰면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디어 접선을 배운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뭐 2차 함수 할 때도 접선 배우고요. 그리고 원방 할 때도 접선 배우는데 지금 접선 배우고 나시면은 접선은 원래 손으로 못 그리죠. 그러니까. 그죠? 극한 처리하는 건데 손으로 어떻게 그려? 그죠?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근사하게 그리는 것 뿐이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려는 건데 우리는 잘 그렸어. 기존에 이렇게 이게 접선 이렇게 잘 그렸잖아. 이런 게 접선이다. 서로 잘 받아들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접선이라는 거는 이 극한 처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점 가까워질 때란 말이야. 그럼 지금도 접선 못 그려요? 손으로는 어떻게 그려? 자, 손으로 그려봐봐 접선. 자, 어떻게 그려? 자,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 두 가지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명칭을 똑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거 이제 개념 문제에다 내서 쓰라 그러면은 기울기 이렇게 써놓고 맞았다고 해요, 틀렸다고 해요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틀릴 거예요. 알았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채점할 때. 이런 거 한번 좀 수식 정리를 해볼게요. 뭐 솔직히 여러분이 뭐 평균 변화율을 못 잡겠습니까? 네. 나가. 자, y는 fx 있어요. x는 a에서 b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 구하라고 하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나타낼 수 있고요. 구하는 방법은 b-a분의 fb-fa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은 다 이걸로 할 거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아까 두 개 써줬던 이유는 순간 변화율 때문이고.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을 갖다가 극한 처리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은 순간 변화율입니다. 극한 처리해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도 있고요. 알아두시면 좋고 어쨌든 얘도 있다. 또 뭐도 있냐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a도 있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fax 마이너스 a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그 미분계수 순간 변화의 수식은 계산 수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개.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 계산 수식은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 미분계수는 이제 수학적 기호로 앞으로 이제 새롭게 나타내는 기호가 이제 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다른 말로 이제 미분계수라 해서 얘를 쓰는 수학적 기호가 f 프라임 a라고 이렇게 나타낸다. 왜냐? 됐습니까? 질문 있어요? 졸려요? 아니요. 많이 졸린데요? 눈이 많이 졸린데요? 자요? 푹 자요. 자, 넘어가서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겁니다. 뭐 명제에 대한 건데, 쭉 읽어보시면 별로 없어요. 결국 이런 건데.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연속인 함수하고 불연속인 함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연속인 함수 안에는 다시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라는 게 있대요. 그럼 미분 가능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은 뭐죠? 국어적으로 생각하면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네. 근데 그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요건 생각보다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대충 알아가지고 나중에도 미분 가능성 판단하라 그러면 엄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뭔 의미냐? 우선은 배웠고 이제 미분계수가 뭔지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좀 수학적 용어입니다. 미분 가능이라는 게. 미분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 의미는 필충화살표죠. f'a가 존재하면은 그게 미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의 정의입니다.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거기에서의 미분계수, 다시 말하면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면, 존재한다는 게 뭐야? 결국 f'a는 어쨌든 저쨌든 극한 아니야.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면은 미분 가능한 거라고. 근데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뭐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f'a가 존재한다는 거는 리미트 이걸로 가든 요걸로 가든 우든 좌든, 그죠? 한번 써주면 되겠지? 자, 우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그죠? 우극한이죠? 0보다 작은 데서는 좌극한이죠?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으면은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f'a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 말인데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쓰시는 말 중에 우리가 미분계수에서의 요 우극한식이 있잖아요. 얘든 우극한. 마찬가지로 좌극한식이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얘가 이름이 미분계수라고 그랬잖아요. 미분계수. 그래서 요 이제 우극한을 갖다가 그냥 우극한이라고 부르는 게 맞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로 선생님들이 그냥 주로 써요. 선생님들이 우미분계수, 얘는 좌미분계수. 그러니까 이제 원래 f'a가 존재하려면은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 주로 이제 그냥 우미하고 좌미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알아주면 되죠. 뭐 되는 아니야? 그냥? 이제 딴데 우미 좌미 저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한다? 그건 나중 얘기고, 그걸로 먼저 가시면 안 되고, 우선은 미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따진다? 미분계수가 있냐 없냐 보시면 돼요. 나중에 봐요. 이거 100% 다 많이 낚여요. 뭐 이런 거 왜 대답 못할 것 같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배우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미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 보라 그러면 이상한 거 보고 있다고요. 미분 가능한지 안 하는지 보라 그러면은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있는지 없는지 저거만 보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미분 가능이라는 게 뭔지 배웠습니다. 미분 가능. 이런 거 좀 잘 배워주세요. 내가 얘기를 하잖아 아무튼. 그럼 이 명제는 이건 포함관계 보이죠? 포함관계, 그죠? 명제의 포함 이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뭐야? 미분 가능이면은 연속이냐? 그래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연속이냐? 연속이면은 미분 가능하냐? 뭐 이 얘기에 대한 건데 뭐 포함관계 보시다시피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다 연속이죠. 이게 참입니다. 근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 거짓이죠. 왜? 발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발레 아니야.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참인에는 증명이 좀 돼야 되겠어요. 증명 과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증명 과정상에서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시 쓰이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증명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증명이에요. 자, 미분 가능하다 뭐가 있다? 미분계수 f'a가 존재한다. 그죠? f'의 정의식을 쓸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예요? x 빼기 a분의 fx-fa 수식의 정의입니다. 그죠? 얘가 존재한댔죠? 얘가 존재.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아,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뭐예요? 분자도 0으로 가죠? 그지? 분자도 0으로 가잖아. 그지? 분자도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의 극한값이 얼마다? 0이다야. 근데 이거 몇 번 했어. 앞에서 증명 안 한다 그랬어. 얘 수렴인지 발사인지 그딴 거 몰라도 어쨌든 뒤에 상수면은 그냥 찢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뭐가 돼요? fa가 돼요. 얘가 뭐예요? 함수값이죠? 얘가 뭐예요? 극한값이죠? 아, 연속이죠? 증명 끝. 그럼 연속이면 미분이 안 되는 애도 있다는 건데 여기에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되는 애들 대표적으로 이제 발레가 뭐가 있냐? 이거 뭐 발레는 우리가 외우는 거죠. 자주 나오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fx가 절대값 x 같은 애들 그래프 그려보시면 참고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인데 어디에서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x는 0에서 연속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얘 가지고 하긴 너무 쉬우니까 왜 미분 안 되는지 왜 미분 계수가 없는지 그건 다른 거 가지고 좀 복잡한 거 가지고 뒤에서 해볼게요. 아무튼 직접 수식의 정의를 해보니까 얘는 f'0이 존재하진 않아. 좌우가 다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발레가 이런 절대값 함수가 있는데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연속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배웠냐면은 연속인 그래프는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지 않냐인데 지금 얘는 여기서 미분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왜 미분이 안 되냐 봤을 때 이렇게 뾰족해서 한대요. 뾰족해서. 그래서 이제 뾰족점이 있으면 이제 미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뾰족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주로 이제 첨점이라고 불러요. 첨점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첨점이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미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수식으로 갖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좌우가 달라서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주로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냐?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연속이니까 이어져는 그려져야 돼요. 이어지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져 있었냐? 어떻게 이어져 있어야지 미분 가능하냐? 이런 뾰족한 데가 없어야 되는 거야. 매끄럽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주로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부드럽게 이어져서 그리면 그게 이제 주로 미분 가능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그래서 다 미분 가능하진 않아요.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그래프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이 안 되는 함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투에는 안 나와요. 미적을 가야 나오는 함수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지는 알아요 이미.
대표적으로 이제 세제곱근 같은 건데 세제곱근 이런 건데 이런 건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미분 가능한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그냥 부드럽게 이어그리시면 부드럽게 알겠죠? 그냥 부드럽게 그리시면은 다 미분 가능한 거야. 알겠죠? 부드러운 거야 이런 거? 네. 부드럽네요. 엥? 안 아니요. 부드러워집니다. 애매하게 그렸네. 이런 데가 이제 뾰족한 겁니다. 자, 명제 얘기까지 봤습니다. 예, 이거 자잘한 건데 이런 거 자잘한 거. 개코 같은 자. 그래 개코 해보세요. 근데 니네 이거 증명하겠어? 파이팅 해봐 그래. 자 예제 1번은 뭐 증명을 배제하고 그냥 성질로 알려드릴 테니까 좀 알아두면은 알아두실 분들은 알아둡시다. 예, 알아두면 좋은데 2차 함수의 이제 수식을 이용한 증명을 밑에 있는 거로 봅시다. 그냥 귀찮기도 하고 바쁘니까 넘어갈게요. 자 2차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2차만 돼요. 2차만 뭐가 있냐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2차 함수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찍어요. 두 점을 찍어요. x1, y1이라고 해볼게요. x좌표를.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려봤어요. 이놈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을 찾아봤어요. 요쯤이겠죠. 네. 그죠? 그때 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를 갖는 x값은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x3는 x1 왜 둘 다 1, 1이야? 자, x1, 2의 중점이 돼요. 중점. 수식으로 증명하시면 나와 그냥 이거 괜히 문자로 돼 있어서 그런데 수식으로 해보시면 나오고 어차피 지금은 여러분이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미분계수 정의로 해야 되니까 좀 걸리지만 조금만 지나도 이거 미분계수 구하실 때 미분계수로 안 구해. 우리 도함수로 구하기 때문에 암산해도 나와. 암산해도. 첫 번째 성질과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좀 유용합니다. 뭐 다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둘 사람들은 알아두세요. 네, 또 하나는 요 세 점에서의 미분계수값 여기죠. f 프라임 x1, f 프라임 x3, f 프라임 x2 이렇게 있잖아요. 세 점에서의 미분계수값 x1, 2, 3라는 세 점이 있는데 그 세 점에서의 미분계수값은 다시 가운데 거 얘네들 합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참고로 이 말이 이게 니네가 수열로 해석하면 뭐예요? x1, 3, 2가 뭐라는 거야? 등차. 이게 등차라는 거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분계수도 등차가 돼요. 1, 3, 2 얘도 등차가 돼요. 왜 되는지는 뭐 이제 우리가 조기 도함수까지 가고 나서 한번 심시험을 해줄게요. 알겠죠? 요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이제 여기에서의 접선하고요 여기에서의 접선을 연장을 해요. 만나는 교점이 생기거든요. 거기가 x3입니다. 거기가 x3예요. 네. 거기가 x3라고. 기울어져 있는데.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접선을 잘 못 그려서 그렇지 뭐 아무튼 거기가 x3. 이런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알아두면 좀 유용한데 뭐 그 중에서 제일 좀 유용한 건 아마도 이제 첫 번째가 아닐까 싶고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 값을 갖는 데는 어디다? 중점이다. 미분 변화율? 미분 변화율이요? 쌤이 그렇게 말했지 않아요? 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과외봤니? 아니 방금 말했지 않아요? 선생님이 다른 말은 잘못할지 몰라도 그런 말은 잘못하진 않죠. 왜냐면 잘못 말하면 니네가 지금 너처럼 아니 이상한 아까 얘기야. x2를 y1이라 하셨는데 그거는 상관없고요. 미분 변화율이 어딨어? 미분 변화율이 그지야. 미분 변화율이 지구상에 어딨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미분 변화율은 무슨 느낌이냐면 역전합 이런 느낌이야. 그게 뭔 소리예요? 역전이 그 기바꾸는 거예요? 아니 역전전이 됐잖아. 뭔
미안해. 아, 됐죠. 이종 또 내가 잘못했어. 이종 피동 자, 그래서 배웠다. 자 성적 역적을 합시다. 자, 봅시다. 아, 이 참수죠. 에? 1에서 5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있어요. C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대요. C 어디에? 3이에요.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다고. 왠지는 도함수까지 가고 나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궁금하면. 그때까지 가서도 궁금하시면. 왜지? 뭘 외지야? 외지는 안 알려주고 지금 그렇다는 성질만 알려줬는데 뭘 외지야? 외지는. 넘어갔어. 이 책이 좀 이제 개념서 중에 바이블이 이게 좀 많이 좀 그 와중에 좀 제일 별로인 거 중에 한 가지가 여기가 좀 제일 별로긴 해요. 그래요? 미분계수 꼴 맞추기 연습을 시키는 게 좀 적당하지가 않아. 구려. 구려. 많이 구려. 구려. 자, 여기 이제 예제 2번하고 예제 3번은 미분계수 꼴 맞추기 연습을 시키는 건데 여기 있는 거는 솔직히 예제 이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바이블이. 자, 이러니까 책이 사라지고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잖아요. 개정 이제 없어졌잖아요 바이블. 진짜요? 바이블 이제 개념 온이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개념. 헐. 바이블 책이 바뀌었어요. 아무튼 왜요? 너무 별로예요 이거. 너무 좀 좋지 않아요. 예제로 이렇게 내버리시면 애들이 이거 공부하겠어요. 그나마 뭐 2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2번도 어쨌든 좌변이 우변이 되는 걸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대부분 미분계수 변형에서 제일 못하는 거 중에 하나가 얘거든. 제일 못하는 거 하나가. 그래서 얘로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걸로 하는 게 좀 더 나아서 옆에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것도 근데 뭐 쉽진 않아요. 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치? 못하겠지? 왜 바로 넘겨? 아니야. 하긴 이걸로 해줄까 저걸로 해줄까 싶어서 우리 상태가 괜찮아요. 뭐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말고서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아, 자 fx가 있어요. y는 fx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미분계수 정의는 많이 써보도록 하셔야 돼요. f 프라임 a는 뭐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분의 fx 마이너스 fa. 니네는 아마 이거 다 잘 할 거예요. 배우고 나시면 대부분 요거는 대부분 다 합니다. 이게 정의고 그럼 이제 뭐냐? 만약에 그럼 이런 식이 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h 빼기 f2가 있다. 그럼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되냐? 이게 뭐냐? 뭐예요? f 프라임이 그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 있다. 뭐예요? f 프라임 1. 그죠?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정의 그대로 주어진 거. 여기서 이제 약간 변형이 된단 말이야. 근데 변형이 되는 꼴인데 상대적으로 얘가 애들이 좀 더 어려워하고요. 변형꼴은 얘를 좀 더 쉬워합니다. 변형되는 꼴은 보시면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h 빼기 2 빼기 h 빼기 f2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이건데 우선 정의식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안 맞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이너스 h를 갖다가 t라고 치환을 하시면 돼요. 오. 그러면은 리미트 t는 또 어디로 가요? 여전히 0으로 가죠. 이게 뭐가 돼요? 마 t가 되죠. f2 더하기 t가 되죠. 빼기 f2가 되죠. 근데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됩니다. 오케이 하나 했어. 그죠? 뭐야?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된다.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해주는 이 과정은 다시는 안 합니다. 알겠죠? 다시는 안 합니다. 지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오늘 여러분이 배우고 나도 앞으로 이거 하실 땐 이렇게 안 해. 자, 두 번째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분의 f 2 더하기 3h 빼기 f2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이건데 아까랑 똑같이 가시면 이제 정의랑 다른 게 저 3h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3h를 t라고 취한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분모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이제 t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뭐가 돼요? 3분의 t가 돼요. 그리고 분자는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던 대로 f2 더하기 t에다가 빼기 f2 되지. 그죠? 그럼 이 3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뭐가 돼? 3f 프라임 2가 돼요? 맞아요? 얘는 해보니까 3f 프라임 2가 된다 이거야. 너무 막 썼나? 글씨를? 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2 더하기 h 빼기 f2 마이너스 쉽게 갑시다. h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는 이제 뭐냐 이건데 그럼 얘는 이제 하기 위해서 미분계수 정의랑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호전하냐면은 f2 더하기 h 뒤에 누가 있어야 돼? f2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대로 우선 유지, 준식 유지. 이제 내가 필요한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준식을 유지시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f2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빼기 f 지금 2-h를 그대로 달아주시면 준식이 유지가 돼요. 밑에 h가 있었거든요. 하트로 찢어.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극한 때려요. 얘 뭐예요? 정리 아니야. F 프라임이네? 요 놈인데 요 놈인데 요 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저기 제일 위에 했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얘가 앞으로 가야 되죠 어쨌든 얘가.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내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F 2 빼기 H 빼기 F2가 돼요? 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요게 극한이 뭐였어요? 응.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 그럼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EF 프라임 2가 되죠. 야, 니네 이거 오늘만 지나도 다음 사네. 쳐다보면 바로 EF 프라임 나와. 다 나와. 왜요? 알겠어요? 배우면 다 돼. 배우면 다 돼. 그러면 뭐 얘는 한 이 정도네요. 대표적으로 한 이 정도. 한 개만 더 연습해 보시면은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f 2 더하기 3h 빼기 f 2 뭐 할까? 몇 대시 할까? 더하기? 더하기냐고 이 진짜 몰라요. 모른다고? 왜 부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OH? 실 아니네. 이렇게 하자고? 그래 이렇게 해요 그냥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아마 벌써 센스 있는 사람은 답 나와요 이거 지금. 찍어본다. 이게 찍지 마요. 아, 수학이 찍기야. 자 분자가 F2 더하기 3H 있지. 옆에 누구 있어야 돼? F2 있어야 돼.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 아까부터. F2 있어야 돼. 준식 유지해야 되거든. 더하기 F2를 해.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5H를 해. H를 하트로 찢어. 얘 미분계수 처리하면 뭐야? 극한 처리하면? 아 그거 여기 있잖아. 3F 프라임이야? 3F 프라임이. 자 얘인데 얘가 앞으로 가야 되죠? 그죠?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게. 얘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얘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빼내야 되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를 밑으로 빼요.
이렇게 쓰면 되지?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이었으면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h를 t로 치환하잖아. 네. 얘는 그냥 그대로 뭐야? 네. f'2야. 네.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5였잖아. 그럼 다시 또 그 상황에서 치환했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마이너스겠어? 아니죠. 그냥 5겠죠. 그래서 5f 프라임 2가 되겠네? 오, 그럼 얘는 뭐가 돼? 프라임이 안 돼요. 자, 됐죠? 응? 아, 얘는 지웁시다. 자리도 없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2 더하기 h 빼기 f2 심플하게 갔어요. 얘는 뭐 당연히 앞으로 빠지잖아요, 어차피. 뭐예요? 3분의 1 f 프라임 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다 이제 꼴변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꼴변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건데 매번 하면 되지 뭐. 근데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확인을 해보니까 미분계수의 구조가 특징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인데 보니까 분자에는 함수 f 빼기 f가 우선 보여요. 그죠? f 빼기 f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게.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 그 f 안에 들어있는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게 여기에 있네요 지금. 네. 그죠? 마치 미분계수 정의를 이제 재해석을 해보니까 수식을 써놓고 나서 아 그러면 저 꼴이 맞으면 f 프라임 a네. 그럼 다시 와서 여기 보니까 f 빼기 f가 있거든? 근데 여기 지금 얘 빼기 얘 하면 뭐요? 마이너스 h 아니야? 그게 밑에 있으면은 미분계수라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h를 주면은 미분계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준식 유지하려면 마이너스 빼내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더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이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3h가 남거든? 그러면 여기 밑에 3h가 있어야 되니까 준식 유지하려면 3 달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f 프라임이네. 얘는 f 빼기 f가 있거든?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니까 2h가 남거든? 그럼 여기에 2h가 있으면 미분계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준식 유지하려고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시면 그냥 바꿔요. 그냥 바꾼다고요. 근데 얘가 이 꼴만 되느냐? 결론적으로 그럼 밑에 것도 보니까 x가 a로 갈 때도 보니까 얘 함수값 빼기 f 빼기 f의 구조에서 f-f의 구조가 똑같이 있는데 그 밑에 괄호에 지금 x, a인데 얘 빼기 얘가 분모에 똑같이 있는 거네요. 얘도 미분계수 그래서. 예? 하나. 자, 어디에서의 미분계수냐를 보시게 되면은 어느 포인트에서의 미분계수냐는 거는 지금 요런 애들은 h가 0으로 갈 때 결국에는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h 있는 데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얘는 나중에 문제 푸시면 보겠지만 여기 보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f' x가 a로 가니까 f'' 여기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꼴이 f-f에서 얘 빼기 얘가 분모에 있으면 그게 미분계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얘가 어디 가까워지는지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보셔야 된다고. 뭔 소리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f4가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얘는 이제 미분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꼴변형 하시면 f 빼기 f 있죠? 그럼 얘 빼기 얘가 분모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빼기 얘가 있으려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x제곱 빼기 4가 있어야 되지.
근데 준식 유지하려면 옆에다가 뭐 곱하시면 돼? x 플러스 2 곱하면 되지. 그럼 이제 극한 처리를 하시면은 리미트 들어가는데 얘는 당근 얼마? 4고. 이제 얘가 이제 미분계수 꼴인데 f 프라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4라고 하냐 2라고 하냐 이건데 간혹 이제 여기 보고 2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 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시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x제곱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요 동그라미가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4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f 프라임 4야. 그래서 여기 보는 게 아니라고. 여기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프라임 미분계수 꼴 배정하는 게 얘를 조금 더 애들이 까다로워합니다. 얘를. 응? 됐죠? 응? 응? 밑에 거는 좀 적당히 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를 이제 좀 책에 있는 걸 보겠는데 우선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때 리미트 x가 a-1로 갈 때 굳이 예제나 이렇게 복잡한 걸 넣을 이유가 있냐 이거지. 자, 얘가 1로 갈 때 이거는 얘가 되는지 확인하래. 아무튼 얘 값을 구하려는 거고 미분계수로. 자, f-f 꼴이 있어요. 그럼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요? x 더하기 1 요게 있으니까 분모에 누가 있어야 돼? x 더하기 1 빼기 a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준식이 이거야. 보여? 쟤를 참고로 저 분모를 합차를 하시면 f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아니야. 얘가 얘잖아. 그러니까 준식 유지하려면 밑에다가 이거 달아야 돼. 그래야지 얘랑 좌변 준식 같아. 맞아요? 요따 리미트 때려 주시면은 얘가 뭐야? f 프라임 아니 답도 옆에 써있구만 진짜. 여기를 보셔야 된다고. 답이 옆에 써있는데 이게 나름 고민한 척 한 건가 다들? 자 f 프라임 a죠? 그죠? 얘는 극한 처리하면 뭐예요? x에다가 a-1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2 나오나요? 분모에?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됐어요? 2번은 이렇게 못해. 2번은 아예 형태 자체가 완전 식변형 전형적인 형태야. 쟤는 식변형 아니면 못해. 그러니까 식변형도 할 줄은 아셔야 돼. 잠깐 두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식변형 하셔야 돼. 무조건 식변형. 근데 얘는 분모에다가 누구 달아야 돼요? x제곱 빼기 a를 달아야죠. 달고 그 다음에 준식 유지. f 프라임 뭐겠어? a겠지? 네. 2번에 요런 거 이제 약간 변형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 좀 별로야, 연습하기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조건 보시면 f1은 0이고 f'1은 6이 있는데 f1은 0이 있어요. 얘가 지금 분모형 분자형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빼기 f1을 달아도 무방하죠. 빼기 f1을 달아도 무방하죠. 빼기 f1을 달아도 무방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변형하시면 돼요. 뭐 참고로 얘 같은 애는 분모에다가 누구 깔아주면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누구 깔아줘야 되는 거야? 분모에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 깔고, 처음에 연습 안 됐을 때 그냥 까세요. 우선 깔고 그리고 준식 유지. 가끔 이 준식 유지를 할 때 옆에다가 달아야 되냐, 이 옆에다가 달아야 되니까 분모에다 달아야 되냐, 분자에다 달아야 되냐, 이런 걸 헷갈려야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그때 떠올리셔야 되는 건 준식을 유지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내가 밑에 달아야 되는 게 x제곱 빼기 1 아니냐. 달았잖아. 그럼 준식 유지를 하기 위해서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우리가 인수분해 못하진 않거든. 그럼 얘를 엿다 달아야 되냐, 엿다 달아야 되냐, 이거를 가끔 헷갈리는 일이 있다고요. 항상 준식 유지. 이런 거 이제 앞에서부터 연습을 했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저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저거를 저예요를 치환이 나와야죠. 치환이 나와야죠. 보자마자 치환이 나와야 된다고. 내려요? x 더하기를 치환을 하셔야죠. 네. 자, 해보세요 이제. 네. 분모에 뭐 있어야 돼요? 네. 2h.
F 프라임 A. 자, 얘 분모에 뭐 있어야 돼요? M 더하기 NH M 더하기 N 달고 M 더하기 N F 프라임 A. 근데 얘가 훨씬 됐고 이런 거는 이거까지는 됐고 이거 연습할 때에서 많이 없어. 오히려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우리 그 특강 프린트에 있던 게 그게 거의 이제 거기 한 10문제인가 이렇게 냈던 거 있어요. 그게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하시면 미분계에서 골 못 맞추는 건 없고 지금 안 해준 거 하나 있죠 아까 얘 변형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것도 지금은 이렇게 우선 해드리는데 뒤에까지 미분 단원 다 끝나면은 방학 끝나고 학기 들어가서는 얘를 갖다가 미분 계수를 변형하라 그러면 지금처럼 꼴 변형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다르게 하는 게 더 편해요. 뒤에까지 다 배우시면. 자,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거는 약간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미분 계수란 정의 자체가 f 빼기 f가 있어야 되는데 f 빼기 f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잡다 구리구리 막 붙어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가장 큰 뿌리는 미분 계수의 정의로 맞춰준다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어쨌든 x가 a로 갈 때니까 미분 계수 정의식을 살짝 한번 써보시면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요게 f 프라임 a거든. 그죠? 이 생각을 하시면서 자 분자를 봅니다. 우선 누가 보여야 되냐면 어쨌든 저쨌든 fx가 있죠. 그죠? 근데 fx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저쨌든 미분계수가 되려면은 fa가 있어야 돼요. 빼기 fa가. 그죠? 필요한 걸 달아주고 준식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fx 앞에 계수가 a야. 그럼 여기에다가 a를 곱해야 되는 거죠. 괄호를 해주고. 그죠? 왜냐면 내가 필요한 만큼 맞춰줬으니까 우선. 그리고 나서 준식 유지하려면 뒤에다가 더하기 AFA를 달면은 현재 앞에 항은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항을 마저 달아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충 보이죠? 자, 분모는 장난질 친 거지. 이거 굳이 이건 나중에 합시다. 우선 지워놓고 제곱은 알겠죠? 합치하면 되는 건데 그 장난친 거 아니야. 의미 없어. 자, 그냥 x-a라고 보자. 그러면은 하트로 찢을 거니까 여기다가 x-a 하나 주고 여기다가 x-a 하나 주면 되잖아. 이게 뭐야? a 곱하기 f 프라임 a 아니야. 그죠? 약분 보이죠? 그죠? 우리가 뭐 이 정도 못하겠어요? 마이너스 fa잖아. 이게 답이야. 여기 우변에 써있는 2분의 제 2자 다른 데요 쌤. 아 이게 아까 제곱 이거 때문에. 그죠? 의미 없는 거지. 말인지 알지? 네. 이렇게 하는 게 꼴변형인데 그래서 꼴변형을 할 줄은 아셔야 된다고. 꼴변형을 할 줄 알아야 뒤에 가서 내가 뭐 도함수 증명을 하든 뭐든 한다고. 이게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안 될까봐 그래서 이제 그 특강 프린트를 미리 드리고 연습을 좀 하라고 했던 건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지. 소라 시험 일찍 끝났는데 불구하고. 됐어요. 됐어요? 파이팅. 됐습니다. 그래서 연습 좀 하시고 내가 이거 연습하는 거 저기 프린트를 그때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뭐 받았는데 뭐 저기 지금 뭐 저기 버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카톡방에 그 파일로 요거 연습하는 그 한 10문제 정도만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뭐 저희 금요일에 시험 보겠죠 그걸로? 진짜요? 이거 아니네? 금요일인가요? 네? 추가죠. 아, 뭐라고요? 아니에요. 금요일에 오냐고요?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아유. 칠판 보세요. 자, 요게 이제 꼴변형은 끝났고요. 얘는 이제 아까 여러분한테 이제 개념 콕콕이나 그런 데 있던 연속성하고 미분 가능성 조사하는데 서술형 문제, 서술형. 우리가 수원에서 그 마지막 단원의 귀납법 서술형 있잖아요. 그게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했듯이 얘도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게. 자, 우선은 연속성 조사를 연속성 조사는 뭘 하시면 돼요? 함극 하시면 돼요. 함극. 그래서 f0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하고 같은지 보시면 됩니다. f0은 얼마냐? 쓱 넣으니까 0이에요. 그죠? 자, 극한값 보셔야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지금 fx가 제거든요. 절 대값 x에다가 x-1이에요. 아,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극한값 따지시려면은 좌극한 우극한 나누셔야 되죠.
왜? 네. 부호 반대잖아. 절대값 있어서. 그죠? 네. 이 안에 그래프가 참고로 요거 아니야. 그럼 0에서 지금 좌는 풀이고 0에서 우는 마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주시면 x가 0보다 큰 데서 올 때는 마야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데서 올 때는 플러스야. 이거죠? 근데 어쨌든 얼마야? 어쨌든 0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보다 연속이다. 오케이? 수식으로 증명. 근데 우리는 얘 그래프를 이미 그릴 줄 알아. 이거 아니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당연히 연속이야. 서술형 아니고 만약에 그냥 뭐 기억니은 디귿리을 골라라. 그런 거면 당연히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그래프 빨리 그리는 게 당연히 훨 나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눈에 확 뭐 그래프 안 그리고도 아무튼 보이면 되는 거고. 지금 수식으로 확인하는 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 조사를 했어요. 그럼 미분 가능성 조사는 뭘 보면 된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지 뭘 보면 된다? 이분 개수가 있냐? f 프라임이 존재하냐 안 하냐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0 값을 보시면 되고 f 프라임 0 값은 미분계수 정의식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뭘로 할 거냐는 건 지 편한 거 하시면 돼요. h로 갈 거냐 x로 갈 거냐 그건 지가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된다고 아무거나. 책에 뭘로 했냐? H. 그러면 x로 합시다. 자, x가 0, 근데 얘는 0이라서 똑같아 하긴. 자,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 마이너스 f0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x고요. 자, 분자 f0은 0이니까 쓰나 마나. 그러면은 fx만 쓰면 되니까 fx는 갖다 쓰시면 절대값 x에다가 x-1이에요. 그럼 이 타입에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절대값이 있어요. 0에서 좌우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를 나누시면은 리미트 x가 0보다 큰 데서 올 때하고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데서 올 때하고 나누는데 아까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은 0보다 큰 데서 올 때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풀고요. 이때는 그냥 풀어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대입하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플러스 1 나오네요. 그죠? 얘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약분할 거 약분하고 0 대입하시면 그죠? 다르네. 아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가 0에서 존재하지 않네.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수식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면 그래프 맞죠? 여기가 0이죠. 0에서 미분이 되냐 안 되냐 이건데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뾰족점은 미분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왜 안 되는 거냐? 이제 이 수식을 해봤지. 자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얼마야? 1이야. 네. 자 그래프 보세요. 0에서의 우미분계수라는 건 우리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죠. 그러면 우미분계수면 오른쪽에서 올 때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서 오는 그래프는 얘잖아. 위볼.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거라고. 그림으로 그리면. 그 수치가 얼마인 거야? 해보니까 1인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는 뭐가 되냐? 좌미분계수는 왼쪽 그래프거든. 그럼 왼쪽 그래프니까 이거거든. 그죠? 그게 수치가 얘인 거고. 마이.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뾰족점은 왜 미분이 안 되느냐? 당연히 뾰족점은 좌미하고 우미가 무조건 다르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요 점에서 미분이 되냐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왜? 좌미 빵이죠. 우미 이만큼 있고. 네.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첨점, 뾰족점이 미분이 안 되는 이유. 요 증명 과정은 뭐 학교 내신 대비해서 증명을 대비하실 거면 당연히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 하셔야 되겠죠. 우와, 이 너무 좁게 나가는데? 장난 아닌데?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저희 실력 따지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해보세요.